예,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정종성의 시사유감 16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사유감에서는 시사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리고 포털 사이트에 올라 있는 국민들의 여론 반영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 2주 동안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또 2주 동안 못 나와서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오늘 또 이 국민들의 진짜 여론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세간을 좀 뜨겁게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문제, 등록금 촛불 집회가 지금 한창이죠. 벌써 한 20여일 가까이 촛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이 촛불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소식, 그리고 지금 이 멀리 부산에서는 한진중공업에서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진중공업에서도 지금 이제 이 국민들이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힘차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공권력도 지금 투입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크레인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이제 하고 계시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부산으로 좀 내려가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힘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한진중공업 소식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고엽제 문제, 미군에 의해서 지금 이제 벌어진 이 고엽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채팅창에 뭘 좀 올리느라고. 네. 먼저 고엽제 문제입니다. 고엽제 문제. 네, 이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상당히 지금 분노 계지를 높이고 있는 사건이죠. 지금 경상도에 있는 외관에 칠곡에 있는 외관의 미군 기지 캠프 캐럴에서 고엽제가 이제 매립된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독극물을 이제 미군이 묻은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전국적인 미군 기지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요청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죠. 부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고엽제 문제 가지고 부천 미군 기지 근처에 고엽제가 이제 매립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들이 우리 예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002년도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죽임을 당했을 때 대규모적인 이 촛불이 이제 발발을 했었죠. 이랬더니 이제 미군이 지금 미군 기지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항의하고 시위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장갑차를 끌어들이고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엽제 문제 지금 이뿐이겠습니까? 고엽제뿐만 아니라 지금 핵물질을 지금 매립했다는 이런 지금 이제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고엽제 문제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지금 우리 땅에 엄청나게 큰 재앙을 몰고 오는 범죄 행위, 미군의 범죄 행위가 속속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멘션 이런 거 올렸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제 고엽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한미 소파에 대한 전면 개정, 그리고 미국의 사과, 그리고 이제 민간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야 된다,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랬더니 미군에서 총기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부평 캠프 마켓이라는 데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트윗 멘션들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멘션 보실까요? 네. 이건 한겨레에서 이제 올린 트윗인데요. 주한미군의 적은 한국 시민입니까? 예, 부평의 캠프마켓 미군이 총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시위 진압 훈련을 했습니다. 고엽제 의혹을 규명하라는 요구는 나 몰라라 하면서 라고 이제 그 멘션을 올려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멘션 또 보실까요? 네, 우리 그 인천 미군기지가 한국 시위대에 진압하는 훈련을 했다가 말썽이군요. 기관총과 장갑차까지 동원했다네요. 미군이 대체 누구를 적으로 보고 주둔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예, 이런 뭐 이야기가 지금 뭐 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래서 그 다음 트윗 지금 나왔는데요. 고엽제 매립 항의 시위 제압 훈련하는 주한미군 하라는 사과는 안 하고 도둑이 매를 든다는 경우 것이 바로 이 경우. 얘네들 지금 우리 국민을 향해 시위하는 거다. 시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우리를 향해 무력 시위를 한다. 통일선님께서 올려주신 트윗이었습니다. 뭐 황당하기 그지 없는 얘기죠. 황당하기 그지 없는 얘기고 제가 그 간단하게 좀 자료 화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채팅창 좀 잡아주시겠어요? 제 화면 컴퓨터 좀 잡아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은가요? 좀 더 키울까요? 예, 보이시죠? 예. 자, 여기 저희 뭐 방송 전 방송 하시는 황선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지금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 뭡니까? 이건 지금 실시간으로 뭐가 떠났네요. 예, 이 사진입니다. 그 고엽제 매립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금 미군에서 지금 훈련 연습을 하고 있는 지금 장갑차 보이시죠? 예, 그래서 황선님께서 남기셨습니다. 고엽제 매립 항의 시위 제압 훈련 중인 주한미군이란다. 하라는 사과는 안 하고 도둑이 매를 든다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다. 예. 시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시위한다. 예. 그죠?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이런 개나리 신발끈. 네. 저도 광주 사진인 줄 알았네요. 예. 작은 파문 하나 내고 역사 속에 묻힐 것이 아니라 들불이 필요한 시기다. 정말 이것들이 연습까지 했는데 대규모 시위 한번 해줘야겠구만. 네, 국민들 뭐 분노하는 겁니다. 광주가 생각나지. 군인들 내린 사진 뭐 이런 글들이 이제 뭐 올랐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이 링크를 이제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소식 뭐 전해드립니다. 고엽제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 독극물 매립했으면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사과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뭐 속속들이 증언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지금 뭐 결과 발표도 안 되고 있고 국민들한테 공개되는 것도 없고 이러니 국민들 열 받습니다. 그런데 미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오히려 역반하장이죠. 예. 지금 오히려 한국민들이 시위를 할까봐 자기들이 이제 뭐 장갑차 이런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시위 진압 훈련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고엽제 문제는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국민들이 진상을 좀 밝혀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그 KT 앞에서 뭐 지난주까지 해서 매일 그 고엽제 매립 미군을 규탄하는 그리고 미국 사과를 미국의 사죄를 촉구하는 촛불이 밝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6월 2일 날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이 고엽제 문제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미국의 사과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려고 각계 국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고엽제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입니다.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영유아 사망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라고 하는데 기형아율과 사망률이 고엽제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철저히 좀 진상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 얼마 전 부평인가요, 부천인가요, 제가 봤었는데 그 미군 기지 화학 물질 조사 결과 이상 징후가 이 속속들이 좀 발견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마 주한미군 기지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한국에 90군데 정도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상 징후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뭔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도 아니고 벗기면 벗길수록 벗겨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반드시 미국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그 한진 중공업에서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정리해고 이런 거에 반대하시면서 오랜 시간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긴 싸움을 하고 계신데 고공 그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 같은 경우는 크레인에 올라가 가지고 고공 크레인 농성을 지금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는 이제 배우 김여진 씨가 한진중공업 노동자분들에게 힘을 주자면서 날라리 외부 세력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여진 씨 내려갔었죠. 내려갔었고 또 이제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자 이런 취지에서 희망버스라는 거를 대절을 해가지고 한 20여 대 이렇게 좀 내려가서 지난 주말인가요? 지난 주말에 내려갔다 오셨죠. 그래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많은 힘을 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한진중공업 노동자분들이 참 160일 넘게 투쟁 아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저희들 문제죠. 남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한진중공업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 반응들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한진중공업에 이제 그 노동자분들의 가족분들이 가족대책위원회라는 거를 구성을 하시고 지금 이제 이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아빠들이 빨리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진 상황 먼저 좀 간략하게 전화 인터뷰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변은경 씨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주권방송 정종성의 시사유감 진행자 정종성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이 생방송으로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한진 소식을 좀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자 이렇게 좀 전화 연락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변은경이라고 하고요. 네네. 신랑이 한진중공업 지금 해고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가족 대책위에서 남편들한테 힘을 좀 보태줄까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간단하게 좀 한진중공업 이 일이 발생한 개요 요런 거 좀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예. 지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400여 명을 네. 불법 정리해고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희망퇴직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나가셨고 남은 170여 명의 사람들하고 또 이 불법 정리해고를 네. 철회하고자 하는 비해고자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회사에서 남아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현재 지금 농성이 며칠째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2월 달에 통보받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 농성 중이고요. 네네. 사실 지루한 싸움이 네. 거슬러 올라가면 09년도부터 지금 조금씩 네네.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09년도부터 제대로 이렇게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네. 올 2월 달부터 해서 회사에서 2월 14일 일방적으로 지금 불법 해고 통보를 내리면서부터 이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지금 한 160여일이 넘게 지금 이제 그럼 농성을 좀 하고 계신 건데요. 지금 뭐 네, 지난주에 160여일 네네. 말씀하세요. 160여일이 넘은 거는 우리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님이 지금 85 크레인에 올라가신 지가 이제 그렇게 넘게 됐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현재 그 한진중공업 그 뭐 지금 뭡니까? 그 병력이 배치되고 지금 예. 용역들 들어간다고 뭐 계속 그런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 그 경찰력, 공권력 투입된다고요. 현장 상황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너무 걱정이 돼서 어제도 가족 대책위 몇몇 분들이 회사에 다녀왔는데요. 네. 정문 입구부터 이렇게 까만 옷 입은 용역분들이 지키고 서 계셨고요. 네. 그래도 어제는 다행히 가족분이라고 또 출입을 시켜주셔서 인적사항 기재하고 겨우겨우 들어갔더니 네. 저희 85 크레인 우리 김진식 지도위원님 올라가 계신 85 크레인 옆에 보면 84 크레인이 있는데 네네. 같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84 크레인을 이렇게 특공대로 보이는 분들이 시찰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네네. 그 아래로 또 까만 옷 입은 영역분들이 네.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살벌한 분위기에 저희 가족들은 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오늘부터는 저희 지회장님하고 지부장님께서 계속 단식 투쟁에 들어가실 거고요. 예. 가 계시고 또 저희 신랑분들도 단식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단식을 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수개월째 남편들 집에도 네. 못 오고 공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관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음식도 네. 제대로 영양가 있게 못 챙겨 먹고 있는데 이제 릴레이로 단식까지 한다고 하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유, 네, 목소리가 참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 뭐 저도 그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그 가족 대책위 분들, 남편분들 걱정하시면서 그 활동하시고 이런 기사 봤었는데 힘내셨으면 합니다. 네. 그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희망버스 저번 주죠. 예. 국민들 좀 이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힘을 준다고 뭐 김여진 씨라든가 뭐 또 같이 내려갔던 것 같은데 국민들 함께 해서 예. 그 저희들이 좀 그 국민들이 좀 함께 이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힘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가 또 가족분들이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개월째 저희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저희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희망버스 분들도 그렇고 너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저희 인터넷에 항의 글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네. 사실 그런 게 저희한테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이게 부산지방경찰청이나 네. 또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도 저희 공권력 반대해야 한다는 서명운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게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요. 예. 제발 좀 주변에도 알려주셔가지고 저희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막 수개월째 싸우면서 노동계 정치권 사실 많이 왔다 갔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시민분들이나 네티즌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의글을 올려주셔서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 든든하고 또 저희 가족 대책이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다. 네. 우리 꼭 갚으면서 살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제발 저희 항의글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제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안 가져주시면 네. 아시잖아요. 예. 아이고, 예, 울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많이 돕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2차 희망버스도 또 그 모집하고 있던데요. 예. 네. 그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 저희 문제고 하니까요. 예.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서 싸워 주셔야 또 저희도 같이 힘내죠. 예. 예, 제발 그냥 예. 제대로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막 저희 너무 억울한데 몰라주시고 네. 저희 약한 저희 노동자 말 들어주시는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요. 네, 제발 네. 관심 좀 가져주시고 너무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그 한진중공업 상황 저희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한 주에 한 번씩 하는데요. 매주 좀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연락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소개도 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은경 씨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안정 좀 취하시고요. 예, 다시 한번 힘내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인터뷰를 좀 마치겠습니다. 저도 막 울컥해가지고 지금. 예, 변은경 씨 지금 인터뷰했는데 뭐 어차피 상황은 다들 많이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일방적인 정리 해고 사측에 그걸로 인해서 좀 긴 싸움을 지금 그 노동자분들께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싸움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뭐 그 흔한 언론 이런 데서 이야기 한번 제대로 되지 않고 다뤄지지도 않고 있는 이런 뭐 상황이죠. 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차원에서의 이 국민들이 이걸 상당히 많이 퍼뜨리고 있죠. 예, 그래서 뭐 배우 김여진 씨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오늘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 국회 환노위에서도 지금 이제 한진중공업 문제를 가지고 뭐 지금 그 논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예,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거고 저도 이번에 그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고 이렇게 막 봤어요. 예, 봤는데 그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한 아이 엄마의 인터뷰 기사였는데 사진을 보다 보니까 저의 지인인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친구의 남편분이 한진중공업의 노동자 정리해고 명단에 들어있는 노동자였더라고요. 뭐 저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바로 우리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예, 우리 변은경 씨 지금 계속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겁니다. 그죠? 관심 가지고 한진중공업 문제, 노동자들의 문제 관심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자꾸 찾는 거 희망버스 2차 버스도 떠나고 뭐 이제 지금 그 장기간 또 이 투쟁이 되다 보니까 자금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계좌로 희망의 이제 그 재정이라도 좀 보내주시고 이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그 김치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 또 채팅창에 명태진 도파민님께서 김치 택배 보내주셨다고 이런 거 너무 좋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많은 활동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한진중공업 가족 대책위에서 계시는 변은경 씨 뭐 인터뷰 내내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 한진 사태 관련해 가지고 트윗 몇 가지 올랐습니다. 이번 희망버스 갔다 오고 배우 김여진 씨랑 뭐 정치권에서도 많이 갔죠. 뭐 정동영 의원이나 이정희 대표나 민주노동당에 많이 가셨는데 그 김여진 씨가 또 연행되는 일이 있었죠. 나오시다가 5명의 시민분과 함께 좀 황당하게 그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이 뭐 다 되는 줄 아나 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꼭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진중공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멘션들 김여진 씨 관련한 멘션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실까요? 네. 미디어 몽구님께서 올려주신 멘션인데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여진 오늘도 울먹이며 눈물까지 이명박과 정치인에게 나서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뭐 요새 그 소셜 테이너로 뭐 아주 활발하게 지금 사회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고 있지 않은 분이 바로 김여진 씨죠.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죠. 최소한의 이제 사회에서
국민들을 위해 보장을 해야 될 권리, 이런 올바른 말 쓴소리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예.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도 거침없이 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 한진 사태를 이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거를 촉구하는 그 기자회견, 희망버스 지금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소환장도 발부가 되고.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서 김여진 씨가 발언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멘션 보실까요? 네, 방금 사진 좀 다시 한번. 네, 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참석한 김여진 씨 사진이었고요. 네, 여기 기자회견 장이었습니다. 다음 멘션 보시겠습니다. 예, 그 한진중공업 사업장은 희망버스가 도착하기 전날 이미 용역 깡패들로 인해 폭력행위가 난무하는 현장이었고, 희망버스 탑승자들은 경찰 대신 현장에 들어가 폭력 없는 장소로 만들었다. 이는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줘야 할 정당한 활동이다. 네, 이런 멘션 김세균 서울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 용역 깡패들, 용역들 써가지고 사측에서는 한진 노동자들을 탄압을 하고 폭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희망버스 분들 내려가셔서 오히려 그 자리를 평화로운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용역 문제 얘기 나오니까 하는데 뭐 등록금 문제가 또 한참 같이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한진중공업 문제뿐만 아니라. 근데 그 용역으로 간 사람들 중에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왜 갔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등록금 때문에 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기 너무 싫고, 그런데 등록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또 단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변해야 하는 겁니다. 변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목소리 좀 계속해서 잘 내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멘션인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자신도 사회의 차가운 차별의 벽을 경험할 만큼 경험해본 사람이 김여진 씨를 향해 이런 말을 하더니 커밍아웃 황희건이라는 분 있죠. 네, 그래서 커밍아웃을 이제 선언한 사람인데 패션 칼럼니스트예요. 그래서 황희건 씨가 지금 이제 김여진 씨한테 국밥집 아줌마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위터에 올린 건데, 몇 년 전 한 명품 브랜드가 출시될 때 그 여배우는 공짜 옷을 협찬받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랬던 그녀가 몇 년 사이 변했는지, 아니면 원래 기회주의자인지 연기에 뜻이 없는 건지 정치를 하고 싶은 건지 당최 헷갈린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이 올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누군지. 그래서 트위터리언들이 올린 거죠. 멘션을 준 거죠. 도대체 누구냐. 네, 그 질문에 또 멘션을 달았습니다. 연예뉴스에는 한 번도 못 나왔는데 9시 뉴스에 매일 나오는 그 밥집 아줌마처럼 생긴 여진족 여자라고 답하면서 토 쏠려서 소주 소화제 한 병 마셨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모욕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성소수자잖아요. 또 이 지금 황희건 씨도. 근데 이런 분들이 김여진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또 이 국민들이 또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요 질문에 대해서 또 김여진 씨가 대답한 게 역시 대인배십니다. 김여진 씨의 국밥집 아줌마라니 영광이다. 그렇지만 나는 공짜 옷 협찬받으러 간 적 없고, 이 부분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니 정정해달라,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국밥집 아줌마와 뜨지 못한 배우들, 시위하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잘 알겠다 라고서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당신이 차별을 받을 때
함께 싸워드리겠다고 김여진 씨가 대인배로서의 역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김여진 씨한테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좀 정신 나간 진짜 차별까지 이렇게 받아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사실은 너무 개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제 네, 그렇고요. 이제 아무쪼록 이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빨리 문제 해결이 잘 돼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을 기원해 봅니다. 다들 뭐 함께 해주실 거죠? 그래서 그 부산 경찰청에다가 항의 전화도 해주시고 공권력 투입하면 안 된다 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그 내려가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재정으로라도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 화면 한번 잡아줘 보시겠어요? 네. 한진중공업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아고라 지금 청원 운동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네 글자 보이시나요? 네. 한진중공업 공권력 투입 절대 안 됩니다. 해서 현재 605명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예, 아고라 공식 청원운동 처음입니다. 효과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세상에 이분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고 느낀 분과 동료들 가족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이 지금 쭉 올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여기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소창 제 채팅창에 안 떠 있어서 채팅창에 혹시 띄울 수 있으면 아고라 청원운동 주소 띄워 주셨으면 하고요. 예, 많은 분들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한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예. 등록금 문제입니다. 예, 지금 반값 등록금 5월 말 대학생 대회가 열렸었죠. 예, 대학생들은 너무 정당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대선 2007년도에 대선 때죠. 예, 공약으로 약속을 했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달라라는 요구와 청년 실업을 해결하라 라는 요구를 가지고 대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걸 불법 집회라고 규정을 했고 총 73명의 대학생들을 연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매일 촛불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 10일 날에는 청계광장에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에 함께 반값 등록금 해결을 외치면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등록금과 관련한 이 등록금 문제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등록금 관련해서 오늘 소식 전해드리는데 영상 먼저 보시고 등록금 관련한 소식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예, 대한민국 자식연합 대자연이라고 대한민국 어버이들의 먼 눈을 뜨시게끔 만드시겠다고 하신 네티즌들이 만든 당이죠. 예, 트위터에 있는 대한민국 자식연합에서 만들어준 패러디 물이었습니다. 그 러브레터라는 일본 영화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영화죠. 오겐키 데스까라는 대사가 이제 뭐 인상적이었던 그 영화를 이제 그 비약점과 러브레터라는 그 한나라당과 이제 한나라당에서 그 반값 등록금 얘기 계속 이제 그 이슈화되고 커지니까 자기들도 그거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비약점 이상 돼야 된다라는 차등. 결국은 그거 자체가 또다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는 그거를 좀 패러디 해가지고 만든 영상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대학들 등록금 문제 뭐 상당히 심각하죠. 얼마 전에 본 기사 중에 보니까 그 대전 충남 지역에서 대출로 입학해가지고
백수로 졸업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이렇게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예. 그리고 대출 받고 입학해가지고 결국은 그 대출값도 못 받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예.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다 보니 취업도 안 되고, 예. 악순환을 걷고 있는 겁니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니까요. 백수로 졸업하게 되는, 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20, 30대들의 모습입니다. 뭐 G20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죠. G세대다 우리는. 글로벌 세대. 뭐 무슨 글로벌입니까? 빛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나는 G세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이명박 각하께서.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빚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88만원 세대.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또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현실, 그리고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제발 좀 이거 좀 똑똑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빚내고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의 현실. 그러니까 거리로 뛰쳐 나오는 겁니다. 이건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오죽하면은 저번 주 나가 보니까 그 앞에 앉아가지고 책 펴놓고서 책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 공부. 그렇게라도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화죠. 집회 시위의 신문화까지 지금 창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한 그 선배들이 날라리 선배 부대 만들어가지고 치킨과 피자를 쏘고, 그죠? 모금을 해주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막 그 대학생들이 주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직장인 선배들이 하루를 주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기간에도 촛불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7시에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있을 건데요. 반값 등록금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 네티즌 분들, 주권방송 애청자분들도 7시에 청계광장에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나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늘 7시에 생중계를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권방송 통해서라도 요 소식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등록금 관련한 멘션 이제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최문순 의원님께서 의원이 아니시죠? 이제 강원도 지사가 되셨습니다.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등록금 영원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멘션 보시겠습니다. 그 뉴스페이스 21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최문순 의원, 그 강원도지사가 등록금 영원 선언, 이명박 한나라 강펀치, 강원 도립대 전액 면제 발표, 충분 가능, 잘 뽑았다,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혹시 요 기사가 지금 가지나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값 등록금, 본주 등록금 영원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대학생들이 교육 문제, 그죠? 먹는 문제 이런 건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금 문제 영원 선언, 앞으로 또 상당히 좀 흥미로울 것 같고요. 두 번째 멘션 보시겠습니다. 이정희 대표 브래지어를 벗게 하고 남성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게 한 경찰 누가 누굴 조사하는 건가? 그들이 조사 대상이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피해 대학생들을 엄호하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낼 것이다. 이런 그 멘션 올렸습니다. 무슨 소식인고 하니 이번에 그 대학생들이 6월 10일 날이죠. 60 그때가 이제 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던 날이기도 한데 청계광장에서 이제 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하고 이 중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행진을 하다가 또 대학생들이 대거 연행이 됐습니다. 대거 연행이 돼가지고 유치장으로 간 거죠. 유치장으로 갔는데 여러 군데 뭐 은평서, 뭐 송파서, 뭐 종로서, 광진경찰서 이런데 뭐 다 분산 돼가지고 대학생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정당성, 그리고 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거죠. 묵비권,
네, 이런 거를 행사를 했더니 이것과 관련해서 강제 그 영장 발부를 하고 지문 채취를 막 하게 하고, 그리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광진경찰서 같은 경우에 그 여대생들 그 브래지어 탈의 이런 거를 하게 하면서 그 상태로 또 수사를 해버린 겁니다. 상당히 모욕감이 컸겠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범죄들 정도에만 이 적용되는 이제 그 브래지어 탈의 이런 건데요. 뭐 아예 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 내규 정도 있는 건데, 그 중범죄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건데, 대학생들 너무 정당한 얘기했고, 중범죄자들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아닌데 이거를 이제 대학생들에게 시행해가지고, 네, 뭐 지금 상당히 그 논란이 지금 밀고 있습니다. 반인권적인. 네, 그래서 지금 이 브래지어를 가지고 목을 졸라서 자살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지금 막 대고 있습니다. 궁핍하게 인권 침해 자기들이 다 해놓고서요, 그죠? 네. 참 분노스럽죠. 너무 받습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예. 이게 민중의 지팡이입니까? 지팡이로 진짜 마저도 좀 시원찮을 진짜 이 공안 기관, 경찰력, 공권력인 것 같습니다. 참 분노스럽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광진경찰서 홈페이지가 거의 뭐 네티즌들이 또 성지순례하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진상규명해라, 이렇게 쭉 얘기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재밌는 글 하나, 주아무개 씨가 올렸던데, 서장님은 자식도 없어서 이러셨나 봅니다. 자식이 다른 경찰서에서 속옷 벗겨주고 그러면 참 기분 좋겠습니까?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벗긴 벗었다는 건데, 그럼 거기서 싫어요, 안 벗을래요, 내가 왜 벗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비난, 그죠? 결국은 속옷을 벗긴 게 사실이라는 거군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 자살 때문에 그런 거면 혀 깨물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재갈은 안 물렸냐고. 그런 일까지 이제 쭉 올랐습니다. 진짜 뭐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중범죄자도 아니고 너무 정당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트위터 반응들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위키트리에 이제 올랐던 트위터에 요 반값 등록금 요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올랐던 건데요. 고재열 독설닷컴 기자는 한복도 위험해서 안 되고 브래지어도 위험해서 안 되고 도대체 뭘 입으란 얘기냐? 드레스 코드 쩐다. 뭐 이런 멘션 올랐고요. 그리고 더 키워드릴게요. 여기 BYG 바이길티님께서 올려주신 거는 반값 등록금 시위 나온 여학생들에게 경찰이 자살 방지용이라고 브래지어를 벗게 하고 남성 조사관들이 조사했다는 기사에 머리가 어질어질, 이런 부당한 모욕과 수치심 유발, 성폭력이야말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겠지, 미친 X들.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리송희님께서 올려주신 건 여학생들에게 자살방지 브래지어를 벗게 했다. 광진경찰서라는데 자칫하다간 물고문 정기고문도 하겠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브래지어 벗기면서 녹봉받는 공무원들이 있군요.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사라볼레님께서는 연행 여학생들에게 속옷을 벗고 남자 경찰 조사받게 하고 성적 수치심을 광진경찰서에 항의 전화 돌리자. 이러면서 전화번호 1566-0112-452-4400 제안 뭐 했다고 이렇게 좀 몰랐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거 소개를 해도 되는 건가요? 나 모르겠는데 제 트윗 지금 잡아주시겠어요? 네티즌들이 또 찾으셨더라고요. 이 홍모모 경찰서장의 이름과, 그죠? 얼굴 사진도 찾으셨습니다. 이분이십니다. 또 여자 경찰서장이에요. 미칠 노릇입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대단하세요. 그래서 여기 뭐 요 글에 이제 RT
이름이며 사진이며 이렇게 털린 서장님 브라 벗으셔야 할 듯 뭐 이런 뭐 비꼬는 글도 이제 뭐 이렇게 멘션 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연행된 것도 지금 말도 안 되고 화가 날 일인데요. 예, 연행된 그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이런 것들도 재소자도 아니죠. 예, 수감자들의 예, 이런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진서에 오늘 홈페이지 들리셔가지고 항의글 한번 남겨주는 센스 또는 전화 한 통화 항의 전화하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 이제 뭐 이번 주 6월 17일 그리고 6월 29일 또 되게 크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날라리 또 선배들 또 대학 등록금 문제가 또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됐고 저희들이 또 저희 애청자분들께서는 가정을 꾸리시고 아이를 또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 대학생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들에 대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서울대 법인화 투쟁 관련한 소식인데요. 멘션 보시겠습니다. 그 서울대 연천산성 등장, 법인화에 반대하는 록 페스티벌 본관 스탁이 열릴 예정인 서울대 본관 앞 잔디마당으로 가는 차도가 학교 측이 세운 버스로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네 있네요. 네, 저렇게 그 막아놨어요. 법인화에 반대하는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지금 투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총장실도 점거 들어갔고 학생총회가 열린 학생총회에서 그 총장실을 점거할 거냐, 법인화 문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이제 표결 이런 거를 천몇백 명이 했습니다. 2,000명인가요?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몇천 명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대 이제 본관 점거하고 법인화에 반대하는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록 페스티벌을 대학생들이 열려고 했는데 이거를 서울대에서 산성을 또 쌓아버린 거죠. 차로 막아놔 버린 겁니다. 막았다고 못 갈까 싶긴 한데요. 제가 보기엔 서울대 워낙 큰 학교여가지고요. 그래서 이 본관 스탁이다. 그 본관 스탁이 아니라 본대로 하는 꼭 3세 같다. 이런 이제 글 올랐습니다. 서울대 이 총장 규탄하는 이야기겠죠. 서울대 학교 당국 측을 그죠. 이명박 대통령 하는 거 많이 본 거잖아요. 명박 산성 뭐 이런 거 쌓는 거요. 네, 그래서 그런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명박한테 배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멘션들 이렇게 쭉 그 올랐습니다. 그 하나 멘션 더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경륜 산성으로 홍보해 주시는 연천진 서울대 들어오셔서 이런 산성들이 있으면 본부 스탁 출입국 100%입니다. 네. 일로 오라는 거죠. 그쪽으로 오시면은 행사 벌어지고 있는 장소라 이겁니다. 홍보 잘해 주신다는 거를 또 비꼬아서 이렇게 좀 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 법인화 문제 소식까지 해서 오늘 시사 이슈들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렸습니다. 대학생들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한 번만 제 거 다시 잡아줘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요. 오마이뉴스에 그 실린 사진인데요. 오이차. MB 대상 때 등록금 절반 위원회라는 게 이미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등록금 문제가 대통령의 반응이죠.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차분하게 시간 갖고 진지하게 대안 마련해라. 근데 뭐 대학생들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절박하게. 그죠? 근데 그 대한민국 그 뭐죠? MB 캠프 때 등록금 절반 위원회라는 게 이미
있었다는 이런 기사가 이제 떴습니다. 결국 이 얘기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지키지 않고 있고 천천히 대안을 만들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치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자기 한 말 책임도 못 지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위치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 투표한 거죠.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능력한 거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야죠. 방을 빼시든가 아니면 지키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 저희들이 뭐 관심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2주 상간 제가 이제 그 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방송을 못 했는데 너무 뭐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고엽제 문제, 등록금 문제, 뭐 거기다 뭐 북한에서 또 녹취록 공개,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쭉 나오고 지금 뭐 눈 떴다 하면 사안이죠. 눈 떴다 하면 사안이요. 한진중공업도 그렇고 자 국민들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 목소리를 잘 내고 그래서 오늘 시사유감 등록금 문제, 고엽제 또 우리 가슴 아픈 한진중공업 노동 정리해고 대상자의 가족분의 전화 인터뷰와 소식들까지 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그 시민들의 진짜 여론 이런 걸 통해서 한 주 한 주 시사 이슈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 주권방송 공식 그 트위터 계정 @615tv나 페이스북으로 멘션이나 의견 주시면은 그런 내용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그 대한민국 자식연합에서 만든 민중가요 등록금 투쟁가 2011 이것도 역시 패러디입니다. 소녀시대 런 데빌런을 패러디해서 만든 등록금 투쟁가 2011 2011 보시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7시에는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 현장 중계하니까요. 그때도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